같은 이름의 두 남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1500년의 시간차를 두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단단한 한 남자는 힘찬 근육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내려다보며 고민에 빠졌죠. 그의 이름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1500년이나 앞서 세상에 나온 다른 한 사람. 가냘픈 몸 위로 흘러내리는 얇은 옷. 턱을 괸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 웃는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 그의 이름은 반가 사유상입니다. 동양에 생각하는 사람. 그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 보자. 우와. 오,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찌르고 생각하는 이거는 방가사유상이라는 불상이에요. 본 친구들도 있고. 저는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가, 앉아서, 사유, 생각하는 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누르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못 움직여서 움직이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못 움직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500년) 전 저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대명사입니다. 저는 아주 많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었던 여러 나라에 존재합니다. 제가 시작된 것은 어떤 충격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다마 시달다 태자가 처음에 성문 밖으로 나가서 중생의 고통 주는 소리를 보기 전까지는 화려한 궁정 생활을 즐겼으니까 인생이란 즐거움이겠죠. 인생은 곧. 그러나 처음으로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어떤 약육 강식, 병로 생사 이런 어떤 그 죽음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많이 깨달음을 얻었겠죠. 아, 사람 사는 게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었구나. 그러면 흔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진정한 삶은 무엇이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비로소 어떤 인간 자아 그리고 실존에 대한 사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본 세상이 130년 전 당신이 본 세상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온 19세기 유럽은 매우 혼란스러웠죠. 그 처음에 생각하는 사람 만들었을 때는 그 신곡을 그러니까 신곡을 만들었던 그 단테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테가 그 앞으로 몸을 수그린 채 지옥 세계를 관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게 됐지만 이제 결국에는 지옥문의 어떤 일부로서뿐만 아니라 그 단독적인 작품으로 또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게도 되고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게 되죠. 당신이 내려다본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혁명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죠. 당신이 앉은 그 모습은 그런 세상을 향한 어떤 의지였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의 아주 독특한 그 포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
팔을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는 이 오른손 팔을 오른손 허벅지에 놓을 수도 있었는데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왼쪽 허벅지 위에 이제 올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아주 더 부각시키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둘 다 앉은 모습이 특이합니다. 많은 반가 사회상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보 83호인 저의 자세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반가사유상이라는 상의 자체가 보시듯이 굉장히 포즈가 특이합니다. 오른발을 올리고 거기에 오른 팔꿈치를 대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손가락을 곧게 펴서 뺨에다 살짝 대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의 인체 구조상 저런 포즈를 취하려면은 고개를 심하게 숙이거나 허리를 심하게 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통 그렇게 된다면은 그 예배상으로서 보는 관자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해 보이겠죠. 근데 이 반가사유상은 실제 사실적인 포즈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부분적인 변형을 거쳐서 약간 고개도 그냥 곧게 살짝만 숙이고 허리도 거의 편듯하면서 자연스러운 자세로 반가사유의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변형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이성화된 그런 사실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저의 앉은 모습이 어색하다고 하면서도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가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황금 비율이죠. 저의 몸은 완벽한 황금 비율을 따랐습니다. 고대 그리스 조각에 적용되었던 황금 비율이죠. 사실 전 매우 까다롭게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청동으로 주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금도금을 한 금동불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속은 다 비어 있고 속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두께가 0.5cm 이내로 굉장히 균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크기의 이렇게 복잡한 자세의 금동불을 주물할 때 실패 없이 주물 실패 없이 한 번에 이렇게 곱게 주물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금동불에서는 왼발 부분에 일부 보수한 후대에 보수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전혀 주물 실패한 흔적이 없는 그리고 두께도 아주 일정하고 내부도 굉장히 곱게 주물이 된 아주 그 고도의 어떤 주조 기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제작 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흙으로 몸체를 만들고 그 위에 밀랍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절을 조각하죠. 조각이 끝나면 구멍을 내고 다시 흙으로 덮어 불에 굽습니다. 그럼 밀랍은 흘러내리고 흙 속엔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이 바로 접니다. 그곳에 청동을 붓고 금칠을 한 후 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청동을 부어 기포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저의 섬세한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그 때문이죠. 하지만 기술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 우리 자신입니다. 신에게서 인간으로 세상의 중심이 넘어왔을 때 생각함으로써 존재하는 나는 부조리한 세상을 혁파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인데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나이가 어떻게 이것을 혁파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개량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개혁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무거운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 모습이니까 그 얼굴이 미소를 지을 수가 없죠. 고통 속에 생각에 잠긴 당신의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는 한 그 고통은 아마 멈추지 않을 겁니다. 힘을 다하면 다할수록 세상은 또 다른 부조리를 던져놓곤 하죠. 그 막막함,
우리가 당신의 모습에 감동받는 이유는 당신이 바로 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 믿었던 구호는 시간에 따라 그 모습을 바꿉니다. 나의 선이 당신의 악이 되고 당신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듯이, 그리고 우리는 늙은 후에야 깨닫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말이죠. 세상을 원래 본디 있는 사실 그대로 바라보자 하는 그 어떤 의미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평상 중생이 바라보는 눈은 자기 마음의 수준 따라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마음의 색깔대로 바라본다. 그래서 미륵 방가사의상은 그런 의미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본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여의하게 사실 그 자체, the fact as it is, 사실 그 자체대로 바라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미륵 방구상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거울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찾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소유했다고 믿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저 내 안의 호수를 바라보고 그 호수가 잠잠해지는 때를 기다려 그 물에 비친 나를 보면 거기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있음을 알 뿐이죠. 우리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둘 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직도 고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경직된 근육에게 휴식을 주세요. 모든 생각을 멈추고 여행하세요. 나비가 춤을 추듯, 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듯, 세상을 향한 생각은 칼날 같기도 한 것. 생각을 놓고 저는 당신을 바라봅니다.